최근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가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제한고려인 단체의 자발적인 활동과 정부의 협조로 빠른 대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고려인들로 이루어진 국가가 새로 탄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러시아 동쪽 끝에 자리 잡은 거대한 섬인 사할린은 한반도 면적의 88% 면적의 큰 땅입니다. 사할린은 일본 열도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본 홋카이도 섬 바로 위에 있어 과거에는 카라우도, 한국어로는 화태도라고 불렀습니다. 19세기 무렵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에 의해 점령됐던 사할린 섬은 모스크바나 또 생체피처스버그와 같이 러시아의 주요 중심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유배지 정도로 활용돼 왔습니다. 그러다가 1905년 러일 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사할린 섬을 점령하여 1945년까지 약 40여 년 동안 북위 50도 이하의 남사할린 지방을 통치했습니다. 당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미개척지로서 일본에서는 이 섬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조선인들을 이주시키고 노동자로 이용하여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945년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패전하고 소련에 의해 사할린이 점령당하면서 사할린은 일본 땅이 아니게 됐습니다. 패전 직후 일본인들은 대부분 철수했지만 한국인들은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본토 송환에서 배제되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사할린에 남게 됐습니다. 현재 사할린의 대부분의 인구가 모여있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는 전체 인구의 80%는 러시아인이 살고 있지만 약 12%, 10명 중 1명 이상은 사할린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삼남지방 출신이었기 때문에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고 러시아 본토의 고려인들과는 약간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놀랍게도 일본 측에 의한 사할린 독립국가 건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초로 고려인들이 메이저한 민족이 된 독립국가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일본 정부에서는 사할린에 대한 독특한 외교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할린의 땅을 러시아 땅으로 인정하지도 안 하지도 않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발행하는 지도 중에서는 북위 50도선 이하의 남사할린 지방을 그 누구의 땅으로도 정해지지 않은 흰 색깔로 표기한 지도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 측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당시 사할린과 북방 영토 4개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느 영토도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 때문에 사할린 땅에 향후 러시아의 세력이 약해졌을 때 만주국과 같은 친일본 정권이 있는 국가를 세운다거나 1972년 류큐열도를 미국으로부터 반환받은 것과 같이 러시아로부터 일본령으로 반환받고자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일본은 사할린에 진출한 일본의 가스회사들에 대한 사업을 철수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할린에서 어마어마한 천연가스가 생산되자 일본 측에서 사할린에 막대한 투자를 한 것입니다. 만약 사할린이 일본령이 된다면 파이프라인을 그대로 일본 열도로 연결하여 천연가스 자급자족이 가능한 국가가 되기 때문에 최근 폭등하는 천연가스 문제로 인해서 북방 영토 4개 섬을 비롯해 사할린의 분리독립에도 힘을 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러시아인을 제외한 이 지역의 가장 큰 민족 집단은 한국계 사할린인들로서 만약 분리독립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최초의 한국계 민족이 우세가 된 새로운 민족 국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부로 한국에서는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한국으로 영주 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은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 상황으로 중단됐으나 2022년 영주 귀국 대상 인원이 350명이 확정되어 2022년 10월부터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사할린주 한인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3만여 명의 한인들이 사할린에 거주 중이며 외정 때 건너간 1세대는 400명, 2세대는 5,000명이고 부모가 생존한 2세대는 1,5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사할린 동포법 시행 이전부터 동포들의 송환이 이뤄져 왔습니다. 2011년부터 많으면 100명, 적으면 10명 단위로 송환이 이뤄져 왔고 사할린 동포법이 시행된 2021년부터는 신청자가 1,000명이 넘게 신청하면서 이렇게 되다가는 사할린의 한인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사할린 동포법에는 1세대 한인들과 그 배우자, 그리고 직계비소 단 한 명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원 대상을 더 확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할린의 지속적인 한인 인구가 줄어들면 향후 지정학적 변동이 생기게 될 경우 사할린에 대한 한국인들의 영향력이 대폭 축소되어 온전히 일본령으로 떨어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완전한 한국으로의 귀국도 분명 좋으나 사할린 동포법에서 제외되는 직계비소 기린 외 가족들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즉 현지에서 잘 정착하고 현지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동안 전 세계에 뻗어져 있는 한인들은 한국인들의 해외 사업 확장을 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조선시대의 공도정책, 즉 도서지역을 무인도로 만들어버렸던 조선시대 정책이 조선을 반도 안에만 갇혀진 국가로 전락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동포송환 사업이 자칫 제2의 공도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현지 한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한국인들의 사업 진출 확대 등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사할린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할린 천연가스 개발 사업은 큰 주목을 받는 사업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함께 사할린 가스 개발 사업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러시아 당국과 협의를 이끌어낸 바 있고, LNG 운반선만 7조 원 규모의 수주를 따낸 상황이며, 국내 건설업계에서는 88개 회사들이 약 159억 불의 건설 수주를 해낸 상황입니다. 사할린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갈수록 현지 사할린인들의 고용 사정이 좋아질 뿐 아니라 한인들의 영향력이 사할린에서 더 확대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때문에 최근 일본과 러시아가 연일 충돌하는 쿠릴열도 4개선과 관련돼서 러시아와 일본의 충돌을 유심하게 들여다봐야 하며, 사할린 지역이 일본의 영향력보다는 한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정학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현재 서방 측에서는 극동 러시아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떼어놓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 싱크탱크 로이 연구소에서는 최근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로프스크에서 발생한 반푸틴 시위와 관련해서 극동 러시아 지방이 러시아 연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해설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로이 연구소는 호주의 싱크탱크이지만 미국 무부, 펜타곤 등 주요 기관과 협업하는 메이저한 싱크탱크입니다. 만약 한국의 영향력이 극동 러시아 지방에서 최소화된 채로 극동 연해주 지방, 그리고 사할린이 민주주의 국가로 러시아로부터 분리 독립이 이뤄지게 될 경우 사실상 일본의 패권이 해당 지역에 미치게 되어 한동의 경제권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할린 한인들의 인구가 더 늘어나고 또 현지 한국 기업들의 활동이 증가하게 된다면 한반도 연해주 사할린으로 이어지는 환동의 경제권에서 한국의 힘이 크게 작용하는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동의 경제권은 향후 북극 항로 그리고 미국과 연결되는 베링의 육로 연결 사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상 북극 항로가 개척되면서 새로운 세계의 물류 패권이 말라카 해협에서 동해바다로 이동하게 되는데, 만약 사할린이 일본의 영향권에 속하게 된다면 한국의 영향력이 많이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사할린의 고려인 민주주의 국가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